어제 캘리포니아주에 불어닥친 강풍으로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산불까지 발생하면서 피해는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비행편 취소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객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의 인력 부족과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부작용이 이번 사태의 주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연방 이민당국이 불법 체류 이민자 단속을 위한 직장 급습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서류 미비자를 고용한 고용주들에 대한 처벌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령층이 심장병 예방용으로 복용하는 아스피린을 피해야 한다는 연방기관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심장질환 예방보다 부작용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뱅크 오브 홉의 새로운 모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첫 소식입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에 강풍 경보가 내려지면서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고 전기가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풍 때문에 산불이 발화해 확산하는 곳도 있었는데요. 바람은 현재 잦아들기는 했지만 불길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남북으로 잇는 101번 고속도로. 인근 산타바바라에서 시작된 산불이 현재까지 8,000에이커가 넘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강한 바람에 불이 인근 건물 120채를 위협하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현장엔 600명 이상의 소방관이 투입됐습니다. 당국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폐쇄하고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진화율은 0%에 그치고 있습니다. Currently, the fire is still being pushed by a pretty significant wind. It's being pushed to the southeast. So the fire is moving laterally along the 101 towards the east. 또 인근 세크라멘토 카운티에서도 산불이 발화해 이동식 주택단지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주택 30여 채가 파손됐고 한 남성은 화염에 휘말려 3도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강풍 피해로 인한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최대 전력업체 PG&E는 23개 카운티에 전력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가구와 사업체는 최소 2만 4천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G&E 측은 추가 화재 발생을 우려해 모든 전선의 손상 여부를 확인한 후 서비스를 복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We can have trees come down, we can have branches come into contact with our power lines. And if those lines are energized, it can create a spark. 피해 지역엔 오늘 오후 9시까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여서 산불이 더욱 확산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국은 최고 시속 45마일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운전자들은 안전운전에 유의하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비행편 취소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소된 항공편만 3,000편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항공사 측은 원인을 일부 지역의 기상 문제와 항공 관제 문제 탓으로 돌렸지만 전문가들은 인력 부족과 함께 백신 의무화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또 무더기 결항에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It was a shock. There was definitely a panic moment. General consensus among everyone was it's easier to rent a car and just get out of town, to start moving rather than waiting till Tuesday or Wednesday to even potentially get a flight.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텍사스 오스틴을 방문한 메토스 씨는 사우스웨스트 항공편이 취소되자 25시간 거리의 로드트립을 택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무더기 비행편 취소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승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항공기 추적 서비스 플라이트 어웨이에 따르면 어제 출발이 지연된 항공편은 전체의 30% 이상이고 지난 주말 사이에만 2,000편이 넘습니다. I may have to think twice about flying Southwest. This is very, very frustrating.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비행편 취소 사태 원인으로 플로리다 지역의 악천후와 항공교통관제센터 문제 등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실질적 원인이 인력 부족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부작용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ut once a little hiccup occurs, due to the internal processes, our pilots aren't getting to where they need to be. We've been sounding this alarm for about 4 years and have seen very little approach to correcting it.
텍사스에 본사를 둔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주지사의 명령을 무시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로 조종사 노조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력을 대폭 감축했던 항공사가 여행 수요 급증에 서둘러 대응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항공업계 전반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며 추수감사절부터 시작되는 연말 수요에 항공업계의 대응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텍사스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백신 접종은 주민의 자유의사에 맡겨져야 한다며 사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에버 주지사는 일반 기업이 아닌 주정부 기관들이 백신 접종을 요구하거나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달 조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거나 매주 감염 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반대하는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또 이번 행정명령을 특별 회기 중인 주의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주의회가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불법 체류 이민자 단속을 위해 벌이는 무차별 직장 급습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시민이민국 CIS와 세관국경보호국 CBP에 보낸 메모에서 앞으로 직장 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한 일터 급습 작전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요카스 장관은 대신 서류 미비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해 낮은 임금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고용주들을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30일 이민자 추방 대상 범위를 대폭 좁히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고 이민자 담당관들에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체포와 추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혔습니다. 한편 연방의회에서는 800만여 명에 달하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민 개혁안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용으로 매일 복용하는 아스피린이 고령층에게는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심장병을 예방하려다 오히려 뇌출혈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혈전이나 심근경색 등의 예방용으로 복용이 권고되어 온 아스피린. 피의 응고를 막는 등 다양한 효과가 밝혀지면서 심장병을 앓았거나 병력은 없지만 심장병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이 예방용으로 매일 복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기관인 미 질병예방특별위원회는 심장병 전력이 없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더 이상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심장병 예방이란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 등에 대한 해로움이 더 크다는 겁니다. The benefits are smaller now to start aspirin to prevent the first heart attack or stroke. They are still there. 특히 아스피린은 내부 출혈이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출혈 가능성이 더 높고 장기간 복용할 경우 위장을 비롯해 뇌출혈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If somebody has a history of stomach ulcers or bleeding in the brain or is on blood thinners, other health conditions too, there definitely can be more risk. 다만 위원회는 심장 발작을 겪었거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스피린 복용이 필요하며 심장병 전력은 없지만 40대에서 50대 사이의 중년층일 경우엔 전문의와 상의해 아스피린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선 75세 이상 고령층이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할 경우 75세 미만의 연령층보다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출혈이 발생할 확률이 평균 1.5%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월마트에서 판매된 유아용 시리얼에서 허용치보다 많은 비소가 발견돼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유아용 시리얼 제품인 페런츠 초이스 라이스 베이비 시리얼의 샘플에서 인지 발달 장애를 유발하는 수준의 비소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4월 5일부터 월마트에서 판매됐으며 유통기한은 내년 6월과 11월인 제품이며 전국 월마트 매장과 온라인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즉시 폐기 처분하거나 매장에서 환불을 받을 것을 FDA 측은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FDA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고 지난 4월에는 이유식에서 비소와 납, 수온을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대형 마트의 장난감 진열대의 성별 구분을 없애기로 확정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는 2024년부터 대형 마트나 백화점 매장 진열대에 성 중립을 요구하는 법안 1084에 서명했습니다. 민주당 에번로 주의원이 발의한 법안 1084는 의류를 제외한 유아용 장난감과 수면, 이유식, 치위생 등과 관련한 거의 모든 용품을 성별 구분 없이 진열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성중립 진열대를 의무한 주는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입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진다며 부스터샷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모더나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지 최소 6개월이 지난 사람에게 정규 투여량의 절반 용량이 담긴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승인해달라는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신청 서류를 통해 돌파 감염의 비율과 델타 변이에 대한 효과가 감소한다는 증거, 그리고 2회차 접종을 마친 지 6개월에서 8개월 후 중화 항체의 수준 저하 등을 근거로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모더나는 임상시험 결과 부스터샷 접종이 면역체계 반응의 지표 중의 하나인 항체 수준을 2회차 접종보다 더 높게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집값이 내년 말까지 지금보다 16%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팬데믹 이후 집값이 급격히 상승해 더 오를 여지가 작다는 일반 관측과 다르게 내년 말까지 16%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젠 해치어스 경제학자는 미국 경제가 반도체부터 석유 등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서 부족 현상을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 주택 부족 문제가 가장 오래 갈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한 데다 교외 지역 주택 수요가 급증했고 밀레니얼 세대가 본격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시기가 겹쳐 주택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팬데믹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의 제로 금리 정책과 무제한 양적 완화가 몰기지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도 주택 수요를 부추긴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에 더해 인플레이션이 주택 수요를 더 끌어올리고 가격 역시 더 높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20%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인 여성들을 위한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사 무료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캘리포니아 건강연합과 이웃케어 클리닉은 한인 여성들이 무료 여성암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워크숍은 줌을 통해 진행되며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등의 정기 검사와 조기 발견, 예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워크숍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참가자에게는 $10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증정합니다. 뉴욕의 애플 매장에서 자신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한 남성이 보안 요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 30분쯤 맨하튼의 한 애플 스토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남성 고객이 보안 요원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용의자가 보안 요원의 이마와 등 그리고 팔을 찔렀으며 현재 도주한 상태로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37살 남성으로 사건 발생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5.5피트 정도의 20대 흑인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현재 추적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당 창건 기념일을 맞은 북한이 열병식 대신 신무기 박람회를 열고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유화적인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거대한 차량 위에 육중한 크기의 미사일이 실려 있습니다. 미국 본토 타격을 위해 개발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6형입니다. 지난달 28일 시험 발사한 극초음 미사일 화성 8형.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소형 SLBM도 눈에 띕니다. 북한이 최근 5년간 새로 개발한 것들이라며 펼쳐놓은 무기들입니다. 남한뿐 아니라 일본과 괌,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무기들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무기를 둘러보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현송월 당 부부장도 포착됐습니다.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는 김 위원장과 간부들의 사진도 공개했는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이 기존의 열병식이 아닌 박람회 형식을 택했다는 겁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6 돌을 맞으며 국방발전 전람회 자위 2021이 성대히 개막되고 김정은 동지께서 개막식에 참석하시어 다른 나라들도 여는 박람회 형식을 통해 자신들의 무기 개발도 정상 국가들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란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한이나 미국이 아니라며 우리를 걸고 들지만 않는다면 조선반도의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다는 걸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라며 여전히 비판적인 기조를 유지했지만 대화 가능성은 열어둔 겁니다. 8차 당대에서는 김정은이 미국에 대해서 최대의 주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순화되고 세련된 표현을 보였습니다. 남북 통신 연락선 복구를 전후로 북한의 유화적 메시지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으로 급파한 우리 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와 종전 선언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내렸습니다. 주요 2개국이라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전망치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4.3%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5.9%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7월 전망치인 6%에서 0.1%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전망치가 동반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의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6%로 지난 7월 전망에 비해 1%포인트나 깎였습니다. 주요 7개국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IMF는 2분기 대규모 재고 감소와 이로 인한 공급망 교란, 소비 둔화를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여전한 데다 높은 물가 상승률과 반도체 등 공급난이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So global supply chains have resulted in longer than expected supply disruptions. Overall, risks to economic prospects have increased.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8%로 7월보다 0.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공공투자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IMF는 미국과 중국의 해묵은 무역 갈등이 경기 회복에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3%를 유지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IMF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4차 코로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IMF가 예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센 매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센 매뉴엘.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 지시를 했습니다. 빨리 의혹을 풀고 혼란스러운 전국을 매듭지으라는 겁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지시는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라는 간결한 내용이었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일 청와대 참모들이 나서 엄중히 보고 있다고 한 적은 있지만 문 대통령이 사건을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는 질질 끌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데 방점이 있다면서 대선에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수사해 의혹을 풀라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의혹이 있는 만큼 분명한 지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다만 여당의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어서 발표 시점을 대선 후보 선출 이후로 늦췄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의 상황이 매듭지어질 때까지 기다려준 것, 지금이 말씀을 전할 때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도입에 대해선 국회가 논의할 사안으로 청와대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직후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국정감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주 예정된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의 맹공이 예상되지만 이 지사는 오히려 대장동 개발의 내용을 설명할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아 대장동 의혹을 피하려 한다는 의심을 살 바엔 차라리 정면 돌파를 하는 게 부담을 더 덜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과 관련해선 관리 책임에 대한 유감 표명에 이어 사과의 뜻을 밝히며 거듭 자세를 낮췄습니다. 국정감사 전 지사직 사퇴를 권유했던 민주당도 이 지사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해선 적극 방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정쟁 국감을 막아내고 민생 국감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지사의 국감 출석은 당연한 일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매우 치밀하고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칠 수 있도록 당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선 특검에 대해 이런 반구가 없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민주당 경선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결선 투표를 수용하라며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송영길 대표가 수용 불가 의사를 거듭 밝혔고 경쟁했던 후보들과 당 원로들도 승복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공세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캠프 좌장 서른 의원은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 신청을 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경선 결과에 불복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고를 확정한다면 수용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신뢰할 만한 제보자들을 만났고 이 후보의 구속 가능성은 더 높아져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송영길 대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이 전 대표의 승복을 요청했습니다. 과거 경선 사례로든 법률적으로든 사퇴 후보들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다는 당규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유종근 후보의 무효표를 하면서 그때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이낙연 대변인께서 또 이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결론을 내겠지만 상황 변동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세균, 김두관, 이광재, 양승조 후보 등 중도 낙마한 경쟁자들도 이 전 대표의 승복 결단을 직간접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제 이의를 제기해서 많이 아쉽고요. 경륜 있는 이낙연 후보께서 좀 잘 판단해서 결단해 주시지 않을까. 당 원로인 상임고문단도 오늘 이재명 후보를 만나 격려하면서 이 전 대표 측의 결단을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안상수 후보를 영입했고 윤석열 후보도 탈락한 다른 후보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2차 경선에서 탈락한 인천시장 출신의 안상수 후보를 발빠르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당내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지금 여당에 한 명, 야당에 한 명 이래갖고 놀림감으로 돼 있는데 어차피 본선 나가면 각종 의혹에 시달리는 사람은 본선에서 견디낼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2차 경선에서 탈락한 최재형 후보를 향해 합류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또 4강 경쟁자인 원희룡 후보의 대장동 관련 유튜브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능력이 부럽다, 미래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대역전을 노리는 유승민 후보는 정권을 교체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며 대구 경북 표심을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제일 괴로운 투표였죠. 뭐 돈을 던지고 개난을 던지면 맞아야죠. 그렇지만 저는 업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5년 구형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좀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거다.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두 번째로 대선 후보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사선의 심상정 의원이 51.1%의 득표율로 이정미 전 대표를 근소하게 제치고 지난 대선에 이어 다시 한번 선출됐습니다. 저 심상정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에 맞서는 모든 시민들의 역량을 한데 모을 것입니다. 전환의 정치로 위대한 시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의당도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네팔 서부 지역에서 산간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수백 미터 아래 협곡으로 추락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당국은 이번 추락 사고로 최소 28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고 밝혔는데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탑승객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상자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있어 산악지대가 많은 네팔에서는 해마다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갑부 순위에서 1위를 꿰찬 테슬라의 주장 일론 머스크가 2위를 차지한 아마존 창업주 제프 베이조스에게 은메달을 수여하는 트윗을 보내 조롱했습니다. 머스크와 베이조스는 우주 산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 세계 1위 부자 순위 경쟁에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테슬라가 설립한 우주 개발 업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폭등하면서 지난 8일 기준 머스크의 순자산은 약 266조 원으로 집계돼 36조 원 차이로 제프 베이조스를 제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초인 2017년 사우디를 방문해 왕실로부터 80여 개의 호화로운 선물들을 받았었는데요. 이 중 일부 선물이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받은 선물들을 올해 초 임기 마지막 날 연방 총무청에 뒤늦게 이관했고 이후 선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피 옷과 상하 단검 등이 모조품이란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주미 사우디 대사관은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해외 주재 미국 공무원들이 두통과 청력 이상 등을 호소하는 괴 질환, 이른바 아바나 증후군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달 미국 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도 의심 증상이 발생했었는데요.
지난 12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콜롬비아 방문을 앞두고 현지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아바나 증후군을 겪어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선 지난 5년간 200여 명의 미국 해외 대사관 직원들이 증상을 호소한 아바나 증후군의 원인으로 고주파 에너지 공격을 지목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샌 매뉴엘 카지노의 새 이름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앳 샌 매뉴엘.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이슬람 학교에서 여학생이 무릎을 꿇은 채 남성 여럿에게 채찍질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된 논란인데요. 첫 번째 퀴어디는 술 마신 딸을 때려달라 황당한 부모의 요청입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이슬람 학교. 남성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여학생을 둘러싸고 채찍을 마구 휘두릅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들은 학교 선생님들이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또 있습니다. BBC에 따르면 무릎을 꿇은 여학생이 생일 파티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됐고 이에 분노한 아버지가 학교에 공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요. 다른 학생 4명도 매질을 당했는데 이 영상을 본 현지 누리꾼들은 경악하며 처벌이 과도하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학교 측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다면서 이슬람 율법에 따른 처벌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파문이 확산하자 정부 측은 학교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면서 부모의 동의에 상관없이 영상 속 가혹한 구타에 눈살이 찌푸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버린 쓰레기로 야생동물이 고통받는 소식 종종 전해드렸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얼마나 시원하니 목에 타이어 낀 사슴 구조. 목에 타이어를 걸고 다녀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던 사슴의 모습인데요. 2년 만에 드디어 타이어에서 해방됐습니다. AP통신이 보도한 건데요. 미국 콜로라도 야생동물관리국은 지난 9일 덴버 인근에서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해 사슴을 잡아 진정제를 투여해 기절시키고 타이어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어 속 두꺼운 철심을 자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뿔을 잘라야 했다는데요. 올해 4살로 몸무게가 270kg이었던 이 사슴은 구조 후 무게가 16kg이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목에 작은 상처만 있을 뿐 건강도 양호하다는데요. 관리국은 인간이 버린 물건들로 야생동물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동물한테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은 각별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경찰이 하반신이 마비된 남성을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장애 남성 끌어낸 경찰 강제 수사 논란입니다. 지난 9월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시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이 운전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 밖으로 끌어내는데요. 이 남성이 자신은 하반신 마비 환자라며 도와달라고 소리치자 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웁니다. BBC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마약 범죄 의심 현장에서 차를 타고 나왔다는 이유로 경찰이 차량을 수색하겠다고 협조를 요청했다는데요. 그런데 남성이 하반신 마비를 이유로 차량에서 나오기를 거부해 실랑이가 이어졌고 결국 경찰이 남성을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린 겁니다. 해당 장면을 접한 데이턴시의 인권단체는 하반신 마비 남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비인간적인 대응이라며 경찰을 비판했는데요. 그러자 해당 지역의 경찰 노조 관계자는 경찰관들은 훈련에 따라 정책과 절차를 지켰다며 반박했습니다. 할 일을 제때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남편에게 충격 요법으로 놀라게 한 아내가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럼 청소라도 하든지 관상어 튀겨버린 아내입니다. 물고기 비늘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양념까지 하는 여성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요리의 주 재료가 남편이 키우던 고가의 관상어 아로와나라고 합니다. 속사정이 궁금한데요. 인도네시아에 사는 미아 씨는 남편에게 여러 번 어항을 청소하라고 주의를 줬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이 말을 흘려들었답니다. 그 바람에 어항 청소는 늘 아내인 미아 씨가 하게 됐고요. 어항 관리를 안 해 허약해진 관상어를 보고 그녀는 남편의 반려 물고기를 튀겨버리는 충격요법을 결심했다는데요. 아끼던 관상어를 잃은 남편, 앞으로 어항 청소를 미루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청혼을
청혼을 받은 뒤 결혼식을 미룬 채 혹독한 다이어트에 성공한 영국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5번째 키워드는 슈렉 부부는 안 돼! 결혼 미루고 90kg 감량입니다. 청혼을 받고 다이어트를 시작해 3년간 몸무게 90kg을 감량한 영국 여성 비키 찰퍼 씨인데요. 영국 미러지에 따르면 비키 씨는 대학생 때부터 10년 넘게 사랑을 키워온 남자친구와 떠난 생일 기념 여행에서 청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170kg에 이르는 자신의 몸무게 때문에 청혼을 거절했다는데요. 비키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슈렉처럼 보일까 봐 두렵다고 진심을 털어놨고 결혼식을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곧바로 혹독한 다이어트에 돌입한 비키. 3년 동안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90kg을 감량했고 남자친구도 몰라보게 날씬해졌다는데요. 원하던 디자인의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간절히 원하던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 마른 몸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면 좋겠네요.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2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